드디어 월스트리트가 다음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죠. 블랙록이 스테이킹 이더리움 ETF를 공식적으로 신청했다는 소식이 시장을 정말 강타했는데요. 이건 단순히 새로운 상품 하나가 나왔다, 뭐 이런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른 이야기 같습니다. 그렇죠. 이건 이더리움이라는 자산의 본질, 그 경제 모델 자체를 아예 뒤흔들 수 있는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네, 맞아요. 지금까지는 그냥 이더리움의 가격만 따라가는 ETF가 전부였잖아요. 네네. 수동적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ETF를 그냥 사두는 것만으로 뭐랄까 주식의 배당금처럼 아니면 채권의 이자처럼 스테이킹 보상까지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맞습니다. 이건 거의 뭐 ETF 시대의 이막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오늘 이 거대한 변화의 의미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핵심은 딱 한 단어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바로 기관의 온체인 참여. 네, 온체인 참여. 네, 월가의 그 거대한 자본이 이제 구경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이더리움이라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운영과 보안에 직접 돈을 태우고 기여하는 그런 시대가 열린다는 뜻이죠. 와, 투자자에게는 새로운 수익원을 주고 시장 전체에는 이더리움의 공급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될 겁니다. 자, 그럼 그 서류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블랙록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제출한 서류의 정식 명칭이 iShares Staked Ethereum Trust ETF입니다. 네. 몇 주 전에 델라웨어주에 비슷한 이름의 법인을 등록했다는 소식만으로도 시장이 한번 술렁이었는데 이번엔 아예 SEC의 승인 도장을 받아달라고 정식으로 서류를 낸 거라 이건 무게감이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델라웨어 법인 등록이 그냥 우리 이거 할 겁니다 하고 출사표를 던진 거라면 이번 SEC 서류 제출은 자, 이제 전쟁 시작이다 하고 알린 셈이죠. 하하하, 전쟁의 시작이군요. 네. 그리고 그 서류 안에 모든 걸 말해주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어떤 문장인가요? 이 신탁은 이더리움의 가격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스테이킹을 통해 발생하는 보상까지 반영한다. 바로 그 문장이군요. 보상까지 반영한다. 이 말은 결국 투자자들이 이제 더 이상 뭐 복잡한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어진다. 이런 의미로 들리네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사실 개인 투자자들도 직접 스테이킹 하려면 지갑 설정부터 시작해서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어렵죠. 그런데 규제를 받는 기관 입장에서는 오죽하겠어요. 기술적인 문제도 물론이고 세금 처리나 규제 준수 같은 문제들이 항상 발목을 잡아왔거든요. 아, 이 상품은 그 모든 골치 아픈 문제를 블랙록이 대신 해결해주고 기관들은 그냥 주식 사듯이 ETF만 매수하면 알아서 스테이킹 수익까지 포트폴리오에 더할 수 있게 해주는 사실상 최초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여기서 기존 현물 ETF와의 결정적인 차이가 딱 드러나는군요. 기존 상품은 그냥 금고에 이더리움을 보관만 해두고 가격이 오르내리는 것만 지켜보는 방식이었고요. 네, 수동적이었죠. 하지만 이 스테이킹 ETF는 그 금고 안에 이더리움을 꺼내서 네트워크에 예치하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훨씬 능동적인 방식인 거고요. 맞습니다. 수동적인 가치 저장 수단에서 스스로 이자를 창출하는 생산적인 자산으로 개념이 바뀌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 가격이 10% 오르고 스테이킹 수익률이 연 4%라면 투자자는 이론적으로 두 가지 수익을 모두 가져가게 되는 구조죠. 그런 구조적인 차이가 시장의 수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네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역시 공급량 감소 효과입니다. 네, 시장에 미치는 가장 즉각적이고 아마 강력한 영향일 겁니다. 스테이킹 된다는 건 그 이더리움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될 수 없도록 네트워크에 잠긴다, 즉 락업된다는 뜻이니까요. 네네. 지금도 이미 이더리움 전체 공급량의 한 27% 정도가 스테이킹 되어 있는데 여기에 기관 자금이 본격적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규모가 엄청나겠는데요? 그렇죠.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가 벌써 17억 달러를 훌쩍 넘겼습니다. 만약에 이더리움 ETF에 그 절반만 들어오고 그중 일부만 스테이킹에 투입된다고 해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이더리움이 시장에서 그냥 증발하는 효과를 낳게 됩니다. 수요는 기관들 때문에 계속 늘어나는데 공급은 오히려 줄어드는 전형적인 공급 쇼크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반론도 있더라고요. 어차피 기관들은 장기 보유를 목적으로 현물 ETF를 사는 거니까 그들이 스테이킹을 하든 안 하든 시장에 풀릴 물량이 아니었다. 그래서 실질적인 유통량 감소 효과는 생각보다 크지 않을 거다. 이런 시각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거 굉장히 합리적인 질문입니다.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이야기고요. 하지만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왜죠?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심리적 효과입니다. 스테이킹된 물량은 단순히 장기 보유 물량과는 느낌이 다릅니다. 언스테이킹에 시간이 걸리는 기술적인 락업이 걸려있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에게 훨씬 더 강력한 공급 부족 신호를 주게 되죠. 아, 심리적으로 더 꽉 묶여있다는 느낌을 주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둘째, 이게 더 중요한데 이더리움의 디플레이션 메커니즘을 가속화시킵니다. 이더리움은 거래 수수료의 일부를 소각해서 공급량을 줄이는데 네트워크 활동이 활발해지고 스테이킹 물량이 늘면 소각량도 함께 증가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네. 기관의 참여는 이 선순환을 폭발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는 기폭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단순한 장기 보유와는 질적으로 다른 더 강력한 공급 제약 효과를 가져온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왜 하필 지금일까요? 왜 월가의 거물들이 갑자기 지금 이 시점에 스테이킹 카드를 꺼내든 걸까요? 여러 배경이 있겠지만 가장 큰 건 역시 규제 환경의 변화, 그리고 치열한 경쟁 구도입니다. 경쟁이요? 네, 최근에 좀 친암호화폐 성향을 보이는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SEC의 강경한 태도도 한풀 꺾였다는 분석이 많잖아요. 이미 현물 이더리움 ETF라는 첫 번째 문이 열렸기 때문에 스테이킹 기능 추가라는 두 번째 문을 여는 건 훨씬 수월해진 분위기고요. 문이 한번 열리니까 다들 그 안으로 막 뛰어들려고 경쟁하는 모양새군요. 사실 블랙록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죠. 이건 월스트리트 전체의 전쟁입니다. 경쟁사인 피델리티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솔라나, SOL ETF에 스테이킹 기능을 추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아, 솔라나요? 네, 이더리움보다 더 높은 스테이킹 수익률을 무기로 내세우려는 전략이죠. 또 다른 거대 운용사인 그레이스케일 역시 기존 신탁 상품을 ETF로 전환하면서 스테이킹을 핵심 기능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와... 어쩌면 블랙록은 경쟁사들에게 시장 선점 효과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서둘러서 참전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이제 ETF 시장의 경쟁은 단순히 수수료 경쟁을 넘어서 스테이킹 수익률 경쟁으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기관 투자자 입장에선 정말 매력적인 상황이네요. 이더리움 자산의 가격 상승도 기대하면서 동시에 은행 예금이자보다 훨씬 높은 연 3%에서 6%의 추가 수익을 곧 복잡한 절차 없이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 현상을 단순히 기관들의 새로운 돈벌이로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생태계 자체에 뭔가 더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기관의 거대한 자본이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온체인 보안을 직접적으로 강화하는 시대가 열린다는 겁니다. 온체인 보안이요? 네, 정말 역설적이지 않나요? 월스트리트로 대표되는 중앙화된 전통금융기관이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안정성을 지키는 검증자, 즉 밸리데이터 역할을 간접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겁니다. 와, 그건 정말 생각지 못했던 관점이네요. 중앙금융의 상징인 블랙록이 탈중앙 네트워크의 수호자가 된다니. 하지만 그게 과연 순기능만 있을까요? 아,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같은 소수의 거대 기업이 이더리움 검증 노드의 상당수를 통제하게 된다면 그건 또 다른 형태의 중앙화 리스크가 되는 것 아닐까요? 탈중앙성이라는 암호화폐의 근본 철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거든요. 굉장히 날카롭고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실제로 이더리움 커뮤니티 내에서도 가장 큰 논쟁거리 중 하나죠. 만약 소수의 ETF 운영사가 네트워크 지분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게 되면 이론적으로 네트워크 거래를 검열하거나 중단시키는 그런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블랙록 같은 운용사들이 얼마나 투명하게 여러 검증자에게 물량을 분배하고 네트워크의 탈중앙성을 해치지 않으려는 노력을 보이는지가 장기적인 성공의 관건이 될 겁니다. 그렇군요. 다만 긍정적인 측면은 이로써 이더리움이 단순한 기술 자산으로 넘어 안정적인 이자를 주는 디지털 채권의 성격과 글로벌 금융 인프라의 역할이 결합된 아주 독특한 하이브리드 자산으로 진화한다는 점입니다. 기관들에게는 이보다 더 매력적인 스토리는 없죠. 모든 것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군요. 그렇다면 이 모든 장밋빛 전망이 현실이 되기 전에 넘어야 할 산들, 그러니까 리스크와 규제 변수들도 짚어봐야겠습니다. 당장 블랙록 서류에도 일종의 안전장치 조항이 들어있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서류에 규제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스테이킹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직 SEC의 최종 입장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는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거죠. 아, 일종의 보험이군요. 그렇죠. 만약 SEC가 스테이킹 행위 자체를 문제 삼을 경우 언제든 이 기능을 끌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그랜터 트러스트라는 부조와 세금 문제도 언급되던데 이건 어떤 이슈인가요? 이건 좀 복잡하지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랜터 트러스트는 신탁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이 최종 투자자에게 직접 귀속되는 구조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ETF가 번 돈이 바로 내 돈처럼 취급된다는 거죠. 네. 여기서 논점은 스테이킹을 통해 받은 보상을 이자 소득으로 볼 거냐 아니면 자본이득으로 볼 거냐는 겁니다. 이 둘은 세율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투자자의 실제 수익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세금 문제가 걸려 있군요. 네, 아직 미국 국세청 IRS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아서 이 부분이 정리되기 전까지는 세금 관련 불확실성이 계속 남을 겁니다. 결국 최종 승인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만약 이게 승인된다면 그 파급 효과를 이더리움에만 머물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입니다. 이건 이더리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SEC가 이더리움 스테이킹 ETF를 승인한다는 것은 스테이킹이라는 행위 자체를 증권법의 테두리 안에서 인정하고 제도화하겠다는 신호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솔라나, 아발란체, 카르다노 ADA처럼 이더리움과 유사한 지분증명 방식으로 운영되는 다른 주요 블록체인들의 스테이킹 ETF 출시에도 청신호가 켜지는 거죠. 말 그대로 새로운 자산 시장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확실히 매력적인 상품이네요. 직접 스테이킹하는 번거로움 없이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명확하니까요. 물론 운용사에 내야 하는 수수료가 있고 내 자산의 키를 직접 통제하지 못한다는 단점도 있겠지만요. 대다수의 일반 투자자나 기관에게는 장점이 훨씬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흐름이 이더리움의 장기적인 가치에 미칠 영향입니다. 장기적인 가치요? 네. 기관 자금이 유입되어서 네트워크 보안에 직접 기여하면 이더리움 생태계의 안정성과 신뢰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질 겁니다. 이는 더 많은 우량 기업과 개발자들이 이더리움 위에서 사업을 펼치게 하는 강력한 유인책이 될 수 있죠. 오늘 이야기를 쭉 나눠보니 블랙록의 스테이킹 이더리움 ETF 신청은 정말 단순히 새로운 투자 상품 하나의 등장이 아니군요. 네. ETF 1막이 비트코인을 통해 디지털 금의 시대를 열었다면 이제 ETF 2막은 이더리움을 통해 기관들이 블록체인의 온체인 경제에 직접 참여하는 시대를 여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월가의 자본이 탈중앙화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력하게 만드는 이 거대한 흐름이 과연 어떤 미래를 그려낼지 지켜보는 것이 앞으로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 전통 금융과 탈중앙 금융이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며 공존하는 완전히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의 탄생을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